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곽호일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오십견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질환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관절은 먼저 몸통 쪽의 견갑골과 위팔 쪽의 상완골로 이루어진 관절을 말하고요. 이 상완골을 붙잡고 있는 견갑골에서 나오는 회전근개, 그리고 이 어깨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십견은 관절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하고요.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관절막이 붓고 딱딱해져서 어깨를 움직이거나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을 말하는데, 회전근개에 파열이 생기면 어깨를 돌리거나 할 때, 본인이 움직이려 할 때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게 되면은 어깨에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대표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십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또는 가벼운 충격을 통해서도 어깨관절의 통증이 시작되게 되고요. 이후 수동적,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쉽게 이야기해보면은 내 자신이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서 팔을 움직이려 해도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심하게 진행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팔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잠도 주무시기 힘들다 하며 오십니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려 할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동작에 회전근개 역시 힘을 발휘하려 하고, 그러면 손상된 부위가 자극되면서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오십견과는 다르게 다른 누군가가 팔을 들어 올려주는 동작에는 회전근개의 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 할 때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 건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 중 종종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쯤에 어깨 통증이 심하게 있었는데 약 먹고 참고 견디다 보니 어깨 통증이 다 나았다.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아프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검사를 진행해 보면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고 주변 염증 물질들이 사라지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물론 통증이 없지만 회전근개가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깨 통증의 정도와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꼭 수술을 해야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십견 초기의 경우 단순 어깨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 또한 치료 방향은 다양하지만 초기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는 진행된 부분 파열 내지는 완전 파열의 경우에 하나며,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주사치료, 운동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튼튼TV, 오늘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쉽게 설명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